안녕하세요. 헤럴드경제 부동산 360 서영상 기자입니다. 한때 침체기에 빠졌던 부동산 시장이 돌아서며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반등하는 지역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 시기를 앞당기라고도 분석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추세를 여쭈고자 모셨습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잘 지내셨어요? 요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채널도 유지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인터뷰도 하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엄청 잘 되시더라고요. 거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 부동산 360 출범할 때 네. 올해 초에 출범할 때 처음으로 나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시더니 또 6개월 만에 나와주셔가지고 예. 저는 이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때도 나왔고 또 오랜만에 또 불러주셔가지고 또 편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 소식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부동산 360이 앞으로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님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워낙 인기가 많으신 분이니까 섭외하는데 되게 제가 삼고초려를 했는데요. 저희 부동산 360과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님께서 어떤 케미로 저희 코너를 이어갈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여쭈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어떻게 보시나요? 동향은 데이터로 나오는 거여가지고 그 지표만 말씀드리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수도권 매매가는 강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1년간 거의 내리 강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시세 강세 속에서 매매가가 강세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한 것이 아마도 4월, 5월부터 좀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는 누적으로 봤을 때는 0.7% 지수 상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잠잠한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상승률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세 시세 약세 그리고 매매 시세 약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양극화되었고 수도권 안에서도 비아파트로 대표되는 일반 총주택 지수는 여전히 약세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좀 강세인 걸 보면은 확실히 비아파트 시장은 좀 침체기인 것 같고 아파트 시장이 그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 수요를 흡수하면서 전세가 강세, 매매가 강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매입과 관련해서 총론을 한번 여쭸는데 바로 좀 지역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 특히 지방 같은 경우 집값의 양극화 현상은 더 앞으로 좀 심해질 확률이 높겠네요. 선호와 비선호에 대한 네네. 양극화요? 네네. 2017년부터 나타났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지방 출산율의 급감과 그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21년 이후부터 벌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21년 이전에는 지방이 소멸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지만 출산율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지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변화는 수요가 지방에 있는 신축주택이나 구축주택, 재건축, 재개발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주택을 처분하면서까지 서울 주택을 살려는 그런 변화로 증폭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호 비선호에서 종전에는 지방 서울 가릴 것 없이 신축 선호 메타였는데 이제는 그 선호 메타가 계속해서 이어지긴 하지만 지방 소멸이니까 지방 신축에 대한 선호 메타는 사라졌고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대한 선호가 더 극대화돼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이제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섰을 때 고금리에 따른 여파라고 원인들을 분석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 고금리인 상황은 지속되고 있고 기준금리도 지금 내리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기 지역들을 위주로 집값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집값이 돌아선 금리는 22년 대비해서는 한참 내렸기 때문에 그 금리가 내린 만큼 전세가 올라갈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세 선호가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리가 전세 강세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비아파트 쪽에 전세 시장이 붕괴를 했거든요. 전세 사기 사건으로. 그래서 비아파트에 있는 전세 수요자가 아파트 전세로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증폭 작용을 해가지고 전세 강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유난히 도드라졌고요. 근데 매매 시세는 그래도 작년 4Q에는 대출이 완전 꺾였기 때문에 매매가 강세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올해 1분기는 그냥 전반적으로 잠잠했습니다. 중간에 야당에서도 부동산 관련 과세나 이런 게 22대 국회 때 세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시그널을 던져주면서, 그러면서 5월 달부터는 좀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세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전세 쪽으로 얘기가 옮겨갔는데, 뭐 최근 전세 시장이 급격히 오른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더군다나 이제 올해 말이면 그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요구권 2+2 사용한 분들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그래서 전세값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전세 시장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세는 과거부터 금리로 봤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 전세 올라가고 금리 상승하면 전세가 내리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대출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강세가 유지되는 것이지, 임대차 계약 기간 4년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4년 갱신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의 전세 수급 여건을 보면은, 아까 빌라 시장을 말씀드렸는데 빌라가 전세 기능을 45% 정도 담고 있었는데 현재는 빌라가 다 월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자는 있는데 전세 공급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파트는 전세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와가지고 금리 하락이랑 수급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증폭해서 전세가 강세가 나온 거거든요. 그 금리와 이제 수급 요건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 가면 갈수록 이제 전세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저는 연말에는 근데 수급 여건이 조금 풀릴 거로 보고 있어서요. 그 서울의 입주 물량 올해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그 둔촌주공 아파트인데, 둔촌주공 들어오면서부터는 공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연말에는 수급 밸런스는 지금보다는 양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분기가 거의 정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하면서 분당 뭐 일산 쪽 벌써 뭐 호가가 오른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사업성이 있을지, 그리고 2030년 입주 가능할지도 뭐 의견들이 분분한데, 일기 신도시 투자 생각하고 계신 분들 좀 어떻게 조언을 주신다면? 여러 제도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는 이제 각 개인들이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저의 뷰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법을 논의했을 때부터 당시에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너무나 어렵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을 통해 가지고 높아진 공사비를 수급 이제 그 분양 수익을 통해 가지고 해지를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 계획도시법을 처음 논의했을 때부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분당 재건축 특별법이지 왜 노후 계획도시법이냐, 이게 양두구육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하신 의원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분당 재건축 특별법을 해야 되는 게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노후 계획도시법으로 덮어서 형평성을 덮은 그런 이제 페이크 분당 재건축 특별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건축을 하면은 통상 10년 정도 걸린다는 거는 저희의 이제 컨센서스인데, 국토부는 24년 말에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고 아직 조합도 없는 단지를 27년에 이주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속도의 사업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심지어 통합단지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들 4개 단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건립가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충돌이 예상이 되거든요. 실제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는 좀 상당한 고생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어떤 재건축도 저는 현재는 추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떤 재건축도 추천하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네요. 최근에 책을 발간하셨더라고요. 네네. 저 어제 서점 가가지고 이거 샀는데 사인 받으려고 가지고 와서 사인도 해주시고. 네. 그 피크아웃은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피크아웃을 굳이 맞을 필요가 있냐, 부동산을 지금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런 책을 쓰게 된 거죠.